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 큰 소리로 정말 잘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본 것처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 큰 제목, 조선의 개항이었습니다. 조선의 개항. 여러분 이 개자는 뭐였죠? 바로 연다죠. 열개, 항구를 연다는 겁니다. 단순히 항구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 항구에 외국의 배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조약을 맺는 과정을 함께 직접 볼 텐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도입 때 봤던 시커먼 배 사진 기억하죠? 바로 운요호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근대식 배였던 새로운 모양의 운요호라는 시커먼 배가 와가지고 우리 강화도 앞바다에서 포격을 하는 그런 그림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대항했을지가 오늘 개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배가 어떻게 했고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개항 과정을 함께 지켜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첫 번째로 1번 개항. 개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배워볼 텐데요. 배경이 뭐냐? 아까 봤던 그 시커먼 배 이름 뭐라고 했었죠? 그 이름이 바로 맞아요. 민수 운요호였습니다. 운요호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운요호 사건입니다. 이 운요호라는 일본 배가요, 강화도 앞에 와가지고 계속 포격을 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화도의 군수나 관리들은요, 더 이상 오면 반격할 거다, 오지 마라 라고 했지만 이 운요호는 그 제안을 무시하고 점점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경고한 대로 함포를 쏘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요호가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화도에 있는 영종도에 내려가지고 영종도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요호 사건의 결과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요, 우리 죄 없는 운요호에 탄 사람들, 우리 배를 조선이 때렸다, 억울하게 파괴했다 라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요, 배상을 요구하면서 뭘 요구했느냐? 바로 조선아, 이제 일본에게 문을 열지 않겠니? 개항을 해라 라고 하면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과 교류하자, 개방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잠깐만, 원래 일본과 교류하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던 문호 개방은 이전에 있던 조선의 4대 교린 정식과는 다른 또 조약을 맺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운요 사건 이후로 일본이 배상금 내놔, 문호 개방해, 항구를 열어 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 감정이입해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손들고 말해봅시다. 좋아요. 우리 영민이. 당장 개항을 한다고요? 왜요? 일본과 개항을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발전한 일본을 좀 수용하겠다고요? 영민이가 전시학습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발전한 일본 문물을 수용하겠다라는 조금 개방적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성찬이 손 들었습니다. 성찬이는 개항하지 않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나쁜 짓을 했는데 개항해주면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민지는요? 개항하지 않겠다고요? 왜요? 일본에 들어온 서양 문물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의 답변처럼요, 당시 사람들도 개항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렸던 의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자료 1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1번은 선생님이 여기 전자칠판에 띄워두기도 했고요. 안 보이는 친구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항에 대한 의견, 바로 두 번째 갈등, 개항에 대한 갈등을 보겠습니다. 이 갈등은요, 찬성, 문 열자, 당연히 반대로 갈렸을 텐데 대표적 인물이 누가 있는지를 볼게요. 여러분 최익현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 흥민이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흥선대
흥선대원군은 그만하야 하라 하면서 고종이 친정을 하는데 영향을 줬던 바로 양반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박규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연하일기 쓴 이 사람의 손자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우리 민수 말했습니다. 맞아요.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규수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개방적 입장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가와 나를 읽어볼 텐데 가를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좋았습니다. 우리 영민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영민이가 최익현처럼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게 잘 읽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서양 오랑캐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거 알 수 있는데 서양에 대한 감정이 왜 안 좋았을까요? 왜 안 좋았을까요? 우리 태용이 밑에 있는 것처럼 서양 친구들은 천주교를 퍼뜨려가지고 양반들은 싫어했을 거다. 그것도 맞습니다. 태용이가 밑에 있는 내용으로 위 내용을 추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을까요? 영수. 지난번에 있던 신비학의 병력 때문에 서양 세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 맞습니다. 전시학습 내용을 잘 활용했습니다. 태용이는 밑에 내용으로 위에 거를 이용하고 우리 친구는 바로 전시학습으로 이용을 잘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말해준 것처럼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대양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익현. 이 사람은요. 믿지 못하겠는 이 서양 오랑캐와 외인은 똑같다. 개항하게 되면은 사학, 나쁜 학문들, 서적,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혼란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익현 주장은요. 외와 양, 서양은 똑같다. 외양 일체론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교수는 어떠했을까요? 박교수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좋아요. 태연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연이가 또랑또랑하게 정말 잘 읽어주었습니다. 태연이가 잘 읽어준 것처럼 보시면요. 박교수는 어떻게 말했느냐? 생각과는 다르게 일본을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했느냐? 자세히 보시면 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계는 뭐냐 하면 외교 문서 같은 건데요. 일본이 늘 보내오던 외교 문서인데 이 서계라는 건요.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쓴 것으로 천황을 표시했던 겁니다. 천황을 표시하면서 일본과 조선을 동등한 관계로 표시한 외교 문서인데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 군신관계 맺고 있는 조선에게 천황이라고 적어놓은 외교 문서가 온다면 조선 관료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해찬이. 맞아요. 기분이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지금 청나라 중국과 군신 관계인데 일본이 갑자기 황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계를 받는 것을 거부하려 했어요. 박규수 또한 이 서계는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 사실은요. 밑에 줄에 있습니다. 뭐가 반전일까요? 한번 생각해서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현주. 사죄받은 다음에 받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박규수는요. 서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수용을 하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계약을 찬성한 거죠. 박규수. 서계는 문제가 있지만 사죄를 받은 다음에 수용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한다는 계약 찬성파였습니다. 역시 박지원 손자답죠. 자,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가지고 갈등 맺고 있었는데요. 자, 이때 고종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민수. 최익현 말 배웠고 반대했을 것 같다. 왜요? 최익현이 본인 친정에 돈 줬으니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고종은요,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달리 계양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규수 같은 계양을 하자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요. 결론적으로 3번 결과. 우리 조선은요, 계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중국과 했던 조공, 채봉 관계가 아니라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운요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이자 살짝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은요, 어떤 과정에서 맺었고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든 별로 탐구 활동 정말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모든 별로 잘 협력해서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분두칠판에다가 빈 학습지를 띄워두었는데요. 우리 같이 모든 활동으로 함께했던 사료, 가와 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요, 이 밑에 있는 빈칸 한국 지문 문제를 여러분이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듣고 채워가는 방식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같이 탐구 학습하기 전에 잠깐 설명했던 강화도 조약 기억하시죠?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 최초의 근대적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죠, 여러분? 나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게 불평등했는지 혹시 사육탐구하면서 발견한 친구들 손 번쩍 들고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할까요? 좋아요. 우리 미래모듬의 미연이. 잘 말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4조, 7조, 10조가 불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불리하다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4조의 경우에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개항한다, 일본에 갈 수 없다 라서 불평등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7조는 왜 그럴까요? 우리 미래모듬의 미연이 옆자리에 있는 우리 수지가 우리나라 영토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쾌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지? 침탈하는 것 같지? 그럴 수 있죠. 정확한 이유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이 7조가 불리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찰모듬의 우리 수빈이.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불리한 이유는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토에 들어와가지고 측량을 하면서 우리 수빈이 예측대로 이후에 조선 영토를 침탈하려는 그런 나쁜 목적이 있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또 10조는 왜 그랬을까요?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일본인이 범죄를 지었는데 조선 땅에서 조선의 관리가 아니라 일본의 관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뭐라 할 수 있느냐?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조선에 저지른 범죄를요, 일본인 영사가 재판한다고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 땅에서 조선의 관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불리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선생님이 잘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탐구 질문 1번이죠. 탐구 질문 1번. 탐구 질문 1번 맞습니다. 가조약의 경우에는 4조 그리고 7조, 10조가 불리하다고 잘 말해 주었고요. 그리고 탐구 질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잘 말해준 것처럼 가 같은 경우에는 4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항했고, 그리고 또 영토가 침탈되고 땅을 뺏긴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사법권이 침해받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답변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다 배웠습니다. 요거는 어땠을까요? 요거의 경우에는 어떤 게 불리한 내용일까요? 한번 발표해볼까요? 우리 성장모듬의 우리 성민이 잘 말해줬습니다. 4조랑 14조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번 성장모듬에서 한번 다른 친구 해볼까요? 다른 친구 용주가 한다고 합니다. 용주가 잘 말해준 대로요. 이 나 사료에 있는 4조랑 14조가 불리한 조약인 이유는요.
맞아요. 용주가 잘 말해준 대로 사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가소로랑 비슷하게 명사 재판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법권 침해가 되고 있다. 맞죠? 그리고 14조는 왜 그럴까요? 용주가 14조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혹시 도와줄 친구 있을까요? 도와줄 친구. 좋습니다. 우리 포용모듬의 정호. 잘 말했습니다. 정호가, 우리 미국에게 줄 조약은 항상 특별해야 한다 해가지고 특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접근 정말 좋았습니다. 접근 정말 좋았어요. 요거를 우리는요,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는요, 우리 정호가 말해준 것처럼 최고의 은혜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게는 다른 나라에게 줄 만한 조약 중에서 미국한테 없는 최고의 것들을 줘야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도 아주 조선에게 불리한 조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게는 없는 거니까요. 조선에게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을 제일 좋은 조항을 준다는 건 없고 미국만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말해준 것 바탕으로 선생님이 탐구 질문 1과 2를 같이 채워봤습니다. 그러면요, 맨 마지막 탐구 질문 3도 한번 채워볼 텐데, 탐구 질문 3은 이 불평등하고 불리한 조약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바꿔볼 겁니다. 바꿔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별로 다 논의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이 만들어낸 거 한번 손들고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 미래모듬에 우리 미연이가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연이는 아까 했으니까 혹시 미연이 말고 다른 친구 있을까요? 혜인이가 한다고 합니다. 미연이 양보해도 될까요? 미연이가 양보해준다고 합니다. 양보하는 모습 고마워요, 미연이. 자, 발표 한번 해볼까요, 혜인이? 혜인이는요, 10조를 바꾼다고 해요. 10조에서, 가사료 10조에서, 일본국 인민은 조선관리가 심판한다. 잘 접근했습니다. 이게 불평등했던 이유는 조선 땅에서 벌어진 범죄를 일본인이 심판한다고 해서 분리했던 건데 조선 땅의 범죄는 조선인 관리가 심판한다 라고 해가지고 불평등한 것을 잘 고쳐주었습니다. 조선인이 심판을 한다. 잘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나사료 같은 경우에는 조미수 통상조약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성장모듬의 민재 손들었습니다. 말해볼까요? 성장모듬 민재는 나사료 같은 경우에 14조를요, 미국에 대한 조약은 다른 나라랑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혜국 대우를 무효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사료 14조 미국 조약은 다른 나라랑 관계없는 개별 조약이다. 다른 나라 조약이 좋다고 해가지고 미국한테 더 줄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혜국 조약의 핵심을 잘 찔러가지고 바꿔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잘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탐구 질문을 함께 완성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슬 수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할 만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칠판에도 있고요. 교과서에도 있는 자료 4번 지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누가 읽어볼까요? 좋았어요. 태은이. 시작해볼까요? 시작. 태은이가 큰 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안 들린 친구 없었죠? 좋습니다. 자, 태은이가 읽어준 대로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로 조선은요, 강화도 조약과 서울과의 조약, 조미수 통상조약 등으로 근대적 조약 체계에 편입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전에 중국이랑 하던 조공 책봉 관계가 아니라 만국 공법에 의거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모르는 한수성이죠? 자, 조공 책봉 관계 여러분 모르죠? 맞아요. 우리나라를 중국이란 큰 나라가 책봉을 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중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맞아요. 우리가 조공품을 주면은 중국이 우리에게도 하사를 해주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책봉국가이긴 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얻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웠던 조약 같은 경우에는요. 조공책봉이 아니라 국가 간 동등하게 문서로 써가지고 조약을 체결한 모습은 좀 발전한 모습 같긴 한데 조금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세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국주의 질서에 따라가지고 약육 강식 체제에 맞춰서 강한 나라들이요, 만국 공법이라는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빌미로 해서 이런 약한 나라들에게 접근을 하여가지고 본인 나라들이 조금 더 이득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시키고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근대적인 세계 질서에 퐁당 빠지게 되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